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측근 또 죽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이재명의 측근이 죽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지금 여러 신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봐야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사고일 수도 있고요. 우연을 가장한 우해일 수도 있겠죠. 이번에 죽은 사람은 56세입니다. 이재명 경선 당시 이재명을 적극 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에 의해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강원 고성군 간성읍 동호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이 10일 낮 12시 1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바로 얼마 안 된 13분께 말이죠. 이 A씨를 물에서 건져서 119 구급대에 인계를 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속초 소재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을 지냈던 인물,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더니 바로 진유천 씨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진유천 씨. 이 사람 누구인가? 이재명의 아주 열혈 측근 중에 측근이고 열혈 지지자랍니다. 손가락 혁명군, 여기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SNS 활동을 했고요. 아마 그것이 인연이 됐는지 이재명과 연을 맺어가지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까지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 전에는 성남FC에서 버스 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FC 버스 기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SNS 팀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을 하면서도 그 일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이재명을 돕는 SNS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말이죠. 과거에는 노무현 재단에서 그 마산지부 여기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고요. 2010년에는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그 보좌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김경수의 보좌관이라고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수의 운전 기사였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 마산 지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완전히 노무현, 문재인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또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을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낙연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미스럽게 또 뭐 소송전에도 휘말리고 이랬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혁명구로서 공격적 선거운동, 특히 이낙연 캠프에 대한 대선 경선 당시 엄청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고소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이죠. 이재명 지지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낙연 비방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벌을 받았든지 내는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일을 할 때는 연봉을 한 8,800만 원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아주 그 경기도 산하 기관 중에서도 노른자위를 이 사람한테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말이죠. 항상 이재명이 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여기를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또 출판 기념회 할 때도 또 나타났었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또 김혜경과도 사진 찍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잘 알고 이재명도 잘 아는, 다시 말해서 열혈 그런 어떤 지지자. 근데 열혈 지지자한테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노른자리 아닙니까? 그런 노른자리까지 줘가지고 자기 선거운동을 시켰던 사람. 이렇게 이제 지지자를 갖다가 이재명은 말이죠. 돈을 주거나 내지는 자리를 줘가지고 자기 지지자를 갖다가 옆에 두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성남FC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 수사. 이거는 성남FC 활동을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버스 기사 하다가 또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이라든가 또 버스 기사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서 또 어떤 참고인으로서 말이죠. 그 아는 것을 또 얘기해야 되는 뭐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또 우리는 성남 FC만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측근 정도 된다면 이재명과 돈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이재명의 돈을 갖다가 세탁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불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수사하면 별건 수사라고 말을 하지만 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은 별건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일단은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재명의 돈이 횡령되고 또 배임되고 내지는 그것이 세탁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어떤 압력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근데 과거에 말이죠. 이 수사 과정에서 또는 수사 직전에 압력을 느끼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유한기 씨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이제 이재명 측근으로서 사망을 했는데 당시에 그 개발 본부의 그런 어떤 개발 역할 대장동 그걸 하면서 사실은 이 김만배 대장동 일당하고 검은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면서 또 수사를 받게 됐고 또 돈도 오고 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기 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문기 씨도 개발 1처장을 하면서 거기서 민간 사업자를 갖다가 선정할 때 1차, 2차 심사위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유한기 씨는 1차 심사만 하고 김문기 씨는 1차, 2차까지 심사를 했다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또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압박이 돼가지고서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외부의 어떤 압력이 있었거나 즉 너 죽으라고 말이죠. 자살 교사 이런 것이 있었거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병철 씨.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비 대납을 갖다가 폭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현옥 씨. 법과 관련된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배수영의 사실혼 남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이재명의 어떤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폭로될까 봐 또 자기가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감옥에 갈까 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전영수 씨. 전영수 씨는 뭐 비서실장이니까 성남시에서 비서실장이고 경기도 비서실장이니까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강원도 해변에서 동호해변에서 사망한 이 진유천 씨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닌지가 불명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말이죠. 낚시를 하다가 아니 뭐 또 지금 그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물을 하다가 죽었다?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재명 측근은 그렇게 그물을 하다가도 죽고 또 뭐 지금 모텔에서도 죽고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모텔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 사무실에 가서 자기 자택에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죽어나갑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우연을 가장한 어떤 사고이거나 또는 우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근에서 왜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느냐라고 지금 우리나라 뉴스의 일간지들도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유한기 씨가 죽었다든지 김문기 씨가 죽었다든지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식으로 손절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적어도 이재명 씨가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조문이라도 해야 될 거고 조문을 못해도 말이죠.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위로의 얘기라도 유가족들한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분명히 안 하겠죠. 또 자기가 이제 엮일까봐 안 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나하고 또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돌아가신 진유천 씨 어쨌든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재명의 어떤 음모는 없는 것인지 유가족들께서는 끝까지 그래도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한번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